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5일 아침 7시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의 소중함을, 어린이의 무지무지한 생산성, 사랑의 생산성이죠. 생산성을 알게 되는 것은 보통 자녀를 키울 때가 아닙니다. 손자, 손녀를 키울 때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너무 바쁘고 그리고 생활이 또 각박하다 보니까 제대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손자를 대하는 태도는 좀 멀리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물끄러미 보는 겁니다. 그야말로 친구가 되는 것인데, 이해관계를 떠나서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는 그냥 어른들의 무슨 애완적 존재가 아니죠. 그 자체로서 소중합니다. 어떤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집안이 그 아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크는 과정을 통해서 그 집안에 얼마나 많은 평화와 웃음 그리고 행복을 선물합니까? 어린이는 그 자체로서 어른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또는 가족 간의 우애라고 그럴까요? 오늘 어린이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 어린이들에게 이 나라는 헬조선이라고 가르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 같은 해방동의는 뭐라고 말하느냐? 천국 다음이 한국이다. 헬조선이라고 부르짖는, 더구나 후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세력들을 청소를 해야 되겠다. 언제 청소하느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청소하는 거죠. 보통 청소는 선거를 통해서 합니다. 내년에 2차례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에 2차례 청소의 날이 있다. 쓰레기통 비우는 날이 내년에 2번 있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그 뒤에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3월 9일까지 오늘 기준으로 309일 남았습니다. 쓰레기 비우는 날, 쓰레기통 비우는 날 309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이 카운트다운을 할 겁니다. 쓰레기를 왜 비워야 되느냐? 어떻게 비워야 되느냐? 또 쓰레기 비울 때까지 쓰레기를 어떻게 모으고 분류를 할 것이냐? 분리수거를 해야 되니까요.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권을 왜 쓰레기에 제가 비유하느냐? 그것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쓰레기 취급합니다. 아니, 쓰레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 방위 차원에서 그건 좋다. 쓰레기를 논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당신들이 쓰레기 아니냐? 쓰레기라고 제가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칼 마르크스가 정립한 계급투쟁론, 역사의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그 정오의 과학인 계급투쟁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음식처럼 먹다가 보니까 머리에 쓰레기만 들어가 있어요. 머리에 쓰레기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실과 거짓을 구별을 못합니다. 아니, 구별 못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유권자를 속이고 해서 집권을 하고, 집권을 한 다음에도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이 보통 쓰레기가 아닌 사람들은 이게 집권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정신을 차립니다. 왜냐하면은 정권을 잡고 선거를 할 때는 다소 거짓말을 하지만 집권을 딱 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집권 세력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권력이 선동을 합니다. 가공할 사태가 일어납니다. 전체주의 국가는 전부 다 이 권력자가 선동을 합니다. 권력과 선동이 결합이 되면은 나치, 모택동, 스탈린 이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쓰레기라고 하는 겁니다. 또 계급투쟁론을 갖게 되면은 정오심을 갖게 됩니다. 이 계급투쟁론을 저는 정오의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을 어떻게
미워할 것이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사와 같은 본성도 있고 악마와 같은 악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급투쟁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점에 딱 집중해가지고 사람들을 미워하도록 하는 기술이 대단합니다. 1대 99 헬조선 이게 다 사람을 미워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적폐청산 이명박 박근혜를 미워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미움을 받을 존재입니까? 실수를 했지만 미움을 받을 존재입니까? 아니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를 미워해야 되느냐고요. 우리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미워해야 됩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을 미워해야 됩니까? 전 대법원장을. 그리고 이 감옥에 있는 지금 이재용 씨를 미워해야 됩니까? 이걸 몽땅 적폐로 몰고 있습니다. 적폐는 쓰레기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우리가 쓰레기로 보고 쓰레기 대청소를 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아니 우리 국민들은 권리입니다. 국민을 쓰레기로 보니까 우리도 쓰레기로 봐야죠. 그렇게 해야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또 저런 역사의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계급투쟁론이라는 이 독약을 먹은 다음에는 정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피와 구분이 거꾸로 되어버립니다. 적을 우리 편을 적으로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외 정책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적이고 악인 그리고 반인도 범죄자 집단인 김정은을 친구 아니 상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의 친구인 미국, 일본을 미워하고 불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계급투쟁론이라는 쓰레기 이념의 효과입니다. 그 다음 계급투쟁론에 물들면 선과 악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 손에 권력이 쥐어져 가지고 사람을 잡아놓고 그리고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외교 정책을 주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자살행위입니다. 쓰레기를 먹으면 쓰레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를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이론이 없을 줄 압니다. 이게 쓰레기를 치우자는 저희 논리적 바탕입니다. 이념적인 겁니다. 우리를 쓰레기로 보니까 우리도 쓰레기로 보고 쓰레기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인간을 쓰레기로 보는 집단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아니 이명박 박근혜 이명박 씨는 올해 80입니다. 만으로. 박근혜 씨는 내년에 70이 됩니다. 두 사람 합치면은 150년입니다. 지금 150년의 인생을 감옥에 쳐놓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손에 뭐 칼 들고 총 들고 나갈 필요 없습니다. 투표용지 들고 나가면 됩니다. 내년 3월 9일 우리는 쓰레기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투표용지를 들고 나가서 하는 겁니다. 3월 9일 투표율을 높여야 됩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투표율 제일 높았던 기록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겁니다. 아마 80% 정도 될 겁니다. 그 이상을 해야 됩니다. 역사를 바꾼 1985년 2.12 총선 그때 86%였어요. 그게 육박하는 투표율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국민들이 왜 쓰레기를 버려야 되느냐? 이 쓰레기를 미워해야 합니다. 저는 인간을 미워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미워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그리고 쓰레기를 왜 청소해야 되느냐 하면 이 쓰레기를 집안에 두면은 그 집안이 더러워져서 안 됩니다. 그 쓰레기를 파먹고 사는 또 벌레들이 생기고요. 특히 바퀴벌레, 햇빛을 두려워하는 세력, 진실을 두려워하는 세력은 쓰레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모아야죠. 열심히 쓰레기 모으고 모아놓고 뚜껑을 잘 닫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나옵니다. 소독을 해야 됩니다. 쓰레기를 소독한다는 말은 이 쓰레기 집단과 매일 투쟁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이런 정당에 정치를 맡겨놓고
그 사람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그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쓰레기 청소를 해야 합니다. 쓰레기 청소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전체가 쓰레기를, 자기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우선 주워 담아야죠. 자기 아들 중에 헬조선이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은 불러가지고 단단히 혼을 내면서 이게 천국 다음에 한국이다. 천국 다음에 한국이고 빨갱이 다음에 운동권이다. 이렇게 단단히 이야기하면서 왜 쓰레기 청소를 해야 되느냐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SNS를 통해서 글을 돌리고 국회의원들한테 전화 걸고 나쁜 짓 하면은 고소하고 하는 거, 이런 게 다 쓰레기를 모으는 일환입니다. 이런 걸 할 때 이게 행동 윤리가 있어야 돼요. 쓰레기 청소를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몇 가지 구호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뭉치자, 태극기로 뭉치고 싸우자. 진실로 싸우고 이기자. 헌법으로 이기자.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어떻게 뭉치느냐? 대동단결입니다. 김정은, 문재인 편이 아니면 다 우리 편입니다. 대동단결. 그리고 분진합격입니다. 생각이 다 달라도 마지막에는 공격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의종군입니다. 내가 과거에 뭘 했다, 내가 장관을 했다, 의시되지 말고 장관 했을수록 더욱 겸손하게 젊은 사람들한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일부 우파 세력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는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과거에 뭘 했다, 과거에 뭘 했다, 나이가 몇 살이다, 관록을 가지고 찍어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20대 30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성세대는 백의종군의 자세를 취해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어린이를 섬겨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섬겨야 합니다. 우리 나이 많은 사람은 이제 20대 30대를 섬겨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백의종군이죠. 대동단결, 백의종군, 분진합격, 이게 쓰레기 치우는 우리의 행동 윤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쓰레기 청소는 즐겁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호기를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사 2000년에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제2차 황금기입니다. 서기 676년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합니다. 당나라하고 싸워서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때부터 250년 동안 신라도, 중국도, 일본도 불교 문화를 같이 공유하면서 고대사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70년 동안 우리가 건설한 이 문명, 이게 제2차 황금기입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우리가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아니, 신라를 빼고는, 통일신라를 빼고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인류국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국가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아시아 대륙에서 공산당과 싸우고 독재와 싸워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지켜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시아 대륙입니다. 일본을 빼고. 일본만 해도 자기 힘으로 공산당과 싸운 건 아니죠. 일본은 메가드 사령부가 군국주의적 이 적폐를 싹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선포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승만의 지도하에서 남침한 공산당 세력과 싸워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를 지켰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남침했을 때 우리는 한미동맹이 없었습니다. 국군과 국민과 이승만 대통령이 똘똘 뭉쳐가지고 김일성을 지원한 스탈린과 김일성을 지원한 모택동을 상대로 1대3으로 싸워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싸우는 사이에 미국과 유엔이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1950년 6월 25일에서
미군이 한반도에 도착해가지고 공산군과 싸우기 시작한 7월 5일까지 열흘간입니다. 이 열흘간 세계를 바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3대 집단, 모택동, 스탈린, 김일성을 상대로 거의 맨손으로 싸웠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이 소중한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년 3월 9일, 그때는 총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투표 용지만 들고 나가서 청소를 하면 됩니다. 대청소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09일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